지금까지 다항식의 곱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항식들이 길이가 길고 복잡하면 무작정 전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다항식의 곱셈은 이렇게 정리해두고 암기한 후에 훈련을 해놓으면 다항식 곱셈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1번에 있는 내용이죠.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한번 학습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럼 이것을 토대로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에서 항의 개수가 이렇게 2개에서 3개짜리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항의 차수가 2차에서 3차로, 즉 차수가 확장되는 경우를 학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하나하나 봅시다. 자, 지금 이 교재에서 보시면 거기 곱셈 공식 2번 있죠. 이게 고등학교 때 새로 나오는 곱셈 공식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 이 공식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는지 밑에 교재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왜 이게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느냐? 자, 일단 항이 3개짜리 얘네들을 2번 곱해요. 근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처음에 2개를 하나로 보고 얘를 하나로 봅니다. 너 더하기 너의 제곱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을 적용하느냐? 여기 위에 1번 공식 있죠. 즉 1번의 1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죠. 너의 제곱 더하기 너 이거 그리고 C를 하게 되고, 그 다음 C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를 또 전개를 1번 공식에서 전개를 하게 될 것이고, 얘도 전개를 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잘 순서대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결과 쓰기도 하고, 약간 어떤 책에서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이거를 2로 묶어가지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3개짜리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얘를 2번 곱한 거와 1번 곱한 거를 쓰고, 얘는 또 1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겠네요. 그리고 너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분배를 해서 결과가 너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각각을 분배를 다 해버렸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도 똑같이 다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동류항들끼리 묶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로만 바꿔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지 연습장에다가 한번 이 과정에 의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있죠. 3번 내용 같이 봅시다. 얘는요, 그냥 막 특별한 건 없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너의 값이죠. 이거. 얘를 각각의 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해봤더니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얘네들을 다 분배 법칙을 써서 얘네들도 분배 법칙을 써서 연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 내용만 딱 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주어진 다항식의 곱셈을 조금 더 깔끔하게 빨리 푸는 연습을 해보십시다. 예제 13번은 이제 위에 우리가 곱셈 공식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이 식들을 전개하는데 잘 갖다 쓰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번 문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얘를 너 곱하기 너 해서 일일이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위에 공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여유가 없고 빨리빨리 재빨리 효율적으로 잘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할 때 우리가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 문제는 나한테 곱셈 공식 중에 어떤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외웠던 곱셈 공식 중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거 있죠.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이 공식 그대로 이 형태를 맞춰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여기서 a 대신에 x, b 대신에 2y, c 대신에 g를 써서 푸는 거죠. 그러니 a 대신에 x의 제곱, b 대신에 2y를 넣어서 2y 전체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2y제곱 이렇게 쓴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 2하고 a 대신에 x, 그 다음에 2y 플러스 2, b 대신에 2y, c 대신에 g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2 곱하기 g 곱하기 x.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x제곱 플러스 4y제곱 g의 제곱 플러스 4xy 4yg 플러스 2g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은 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2번은 어떤 공식을 너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거 물어보는 거죠. 얘는 이렇게 돼요. a 세제곱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a 대신에 2x, b 대신에 5를 넣어서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럼 2x 너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3, 2x, 5의 제곱, 5의 세제곱. 자, 이게 딱 돼서 얘를 정리를 다시 해보시면 8x의 세제곱, 60x 제곱, 150x, 12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계속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식은 딱 봐도 이제 이거 알겠어요. a 빼기 b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는 우리가 위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치 않다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내가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위에 공식을 마이너스죠. 위에 공식을 한번 다시 위에다 적어 보시고 그대로 그 형태대로 맞춰서 푸는 연습을 자꾸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저절로 풀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a 대신에 x, b 대신에 3y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x의 세제곱 3x제곱 3y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3x 3y의 제곱, 그쵸? 빼기 3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9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27xy의 제곱 빼기 27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다시 가볼게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연히 전개한다기보다 어떻게 여기 앞에 있는 식의 항들과 뒤에 있는 식의 항들의 관계를 잘 보니까 얘가 x인데 너는 x의 제곱, 얘는 앞에 거랑 뒤에 항을 곱한 거, 그리고 얘는 뒤에 항을 제곱한 거죠. 그러면 어떤 공식 물어보는 것 같아요? a 더하기 b랑 a의 제곱 빼기 ab 플러스 b의 제곱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럼 얘는 우리가 외웠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x, 즉 x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x 세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밑에 5번 문제는 지금 4번 문제에서 너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우리 식이 어떻게 돼요? x의 세제곱하고 여기 너랑 너
너의 세제곱, 그 다음에 너의 세제곱, 5y. 이게 세제곱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묶어서 세제곱이고 부호가 반대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125, y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서 우리 6번, 7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6번 문제는 이렇게 약간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1차식 4개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요 상수항들을 한번 관찰을 딱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1차식 일단 한꺼번에 4개를 한다기보다 1차식 2개끼리 묶어서 연산을 할 거거든요. 근데 상수항들의 관계를 딱 묶어봤더니 여기에서 요렇게 곱셈을 해버리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가 되죠. 즉 x제곱 더하기 x 형태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딱 묶으면 너의 2개의 관계가 x제곱 더하기 x 똑같이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2 요렇게 되죠. 그랬을 때 여기는 공통된 형태의 복잡한 거에서 공통된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그쵸? 치환이란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 얘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라지 x 빼기 2 라지 x 빼기 12가 되고 우리의 전개를 했을 때 x제곱 빼기 14x 플러스 24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요 라지 x 여기에서 라지 x에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 여기에 제곱 빼기 14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4 이렇게 돼서 얘를 전개를 정리를 하시면 x의 4제곱, 2x의 세제곱, 13x제곱 빼기 14x 플러스 24 요렇게 답이 딱 될 겁니다. 그리고 7번 문제 잠깐 볼게요. 얘는요, 우리가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네 둘이 곱셈 공식이 됐으니까 얘네들이 공식 외우면 x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너와 얘네들을 곱하려고 해봤더니 이게 그냥 막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곱셈 공식을 물어보는 거지 막연히 분배법칙 써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도 상관없기는 하겠지만 답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요렇게 묶지 말고 조금 더 관찰을 우리가 잘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너랑 너를 이렇게 딱 묶어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요? 저 곱셈 공식 3번을 바로 적용한 게 돼서,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결과가 나죠. 그죠? 여기서 쓰였던 거, 우리 여기서 쓰였던 이 공식의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나머지 요 2개 너희끼리 딱 묶어버리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와 얘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우리는 너 플러스 1, 너 마이너스 1 그러면 x 세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x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막연히 전개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 문제가 조금 복잡하고 길다고 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충분히 연습이 되면 나중에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딱딱 떠오르게 되거든요. 자, 예제 14번에서도 1번 보면 지금 11이 3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1을 그냥 3번 곱해도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라고 했잖아요. 이건 곱셈 공식 중에서 답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식을 적용해서 풀어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이 있을까 얘기를 할 때 먼저 이 10이라는 수를 우리가 10 더하기 1로 한번 봅시다. 그럼 10 더하기 1의 세제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패턴, 이 형태를 풀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뭐가 있었지? 그렇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 요거죠. 그럼 얘가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공식에서 a 대신에 10, b 대신에 1을 대입한 것과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10의 세제곱 플러스 3에다가 10의 제곱 더하기 1, 3 곱하기 10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얘는 1000이고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30 더하기 1 이렇게 되니 답은 1331.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이란 수가 조금 계산하기 편한 수를 보자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봐요? 100 빼기 2로 보는 게 좋아요. 즉 100 빼기 2 요렇게 보면 되고 얘는 100의 제곱, 100의 제곱이 만이죠. 그리고 200, 2 곱하기 100, 그리고 더하기 4 하면 저 값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100을 만약에 x라고 보잖아요. 요 100을 x라고 본다면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아까 이 문제는 뭐였어요? x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자 다시 x 대신에 100을 넣습니다. 그러면 10의 6제곱 빼기 8 이렇게 답이 만들어집니다. 굳이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이거를 막 풀어서 주관식에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객관식에서는 좀 풀어서 답이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3번 같은 경우도 얘는 100에다가 1을 뺀 거, 너는 100에다가 1을 더한 거죠. 그 형태로 우리가 이 색을 한번 써봅시다. 99를 100 빼기 1로 쓰고 얘는 100 더하기 1로 쓰고 만은 100의 제곱이죠. 더하기 1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가 100 대신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으면 문자로 한번 치환해서 해볼게요. 100 대신에 x를 쓰는 거죠. x 빼기 1. 자,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 되게 유명하죠. 뭐라고? x제곱 빼기 1이 되고 얘는 x제곱 더하기 1. 그럼 우리 또 합차공식이라고 불렀던 식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x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x 대신에 100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것의 4제곱 빼기 1이니까 답은 10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